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 연세의대 안과학교실의 지용호입니다. 저는 오늘 안과학교실의 이형근 교수님과 함께 개발한 원천 기술인 뇌신경계 질환의 퇴행성 뇌질환에서 저희 안과학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마커에 대해서는 앞에서 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어떤 검체에 대한 솔리드 바이옵시 그것을 이용해서 싱글 몰레큘러 어세이들을 활용했다면, 최근에는 바이옵시 검체는 리퀴드 바이옵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분석 기술은 오믹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즈 바이오마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리퀴드 바이옵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암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이미징, 티슈 이러한 바이옵시를 직접적으로 했다면, 현재는 그 외에 많은 체액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액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진단부터 해서 디지즈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믹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옴이라는 단어는 어떤 물질의 집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학문이 바로 오믹스이고, DNA부터 해서 어떤 올간까지 많은 물질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연구하는 각각의 모든 옴을 붙인 단어들은 다 오믹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메타볼로믹스, 제노믹스, 트랜스크립토믹스, 프레토믹스까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시퀀싱 그리고 바이오 인포마틱스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바이오마커의 마켓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23,000밀리언 달러, 즉 약 한 30조, 40조 원 정도가 2030년도에 예측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여러 뇌신경계 질환들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하는 바이오마커 시장에서 이 여러 가지 오믹스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프로테오믹스 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이 LC-MES와 바이오인포마틱스를 이용한 프로테오믹스 기술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러한 여러 가지 오믹스 기술들을 이용해서 LC-MES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이오인포마틱스 툴,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바이오마커를 구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프리시전 메디슨을 완성하게 되는데, 저희 연구진의 강점은 이 바로 프로테오믹스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질환군에서 바이오마커를 찾게 됩니다. 리퀴드 바이옵시를 앞서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리퀴드 바이옵시를 분석하는 툴도 중요하지만 어떤 리퀴드, 즉 어떤 바이오 플루이드를 이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특히 다른 외국 연구자들이나 타 연구진들하고는 굉장히 색다르게 독보적으로 안과의 특성을 살려서 안과의 오큘라 바이오 플루이드인 눈물과 방수를 이용하여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의 바이오마커들을 계속 분석해 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눈물을 채취해서 분석도 하였고, 그다음에 수술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안구 내의 방수, 이것도 이용해서 디지즈 바이오마커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 아까 뇌신경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켓이 큰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이런 오큘라 바이오 플루이드를 이용한 바이오마커를 개발한 저희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은 뇌의 창이라고 합니다. 이 눈 자체가 이 중추신경계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 눈을 연구하는 것이 뇌를 연구하는 것에 어떤 연관성은 굉장히 있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눈으로 가는 모든 혈류들은 브레인으로 가는 가지 중에 있고, 그리고 브레인으로 가는 뇌신경들 중에 일부도 눈 신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많은 연구에서 그 뇌의 어떤 질병학적인 변화들이 눈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이 이미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에서 눈에 대해서 변화 역시 과거에 여러 가지 포스트 모텀 스터디가 돌아가신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의 바이옵시를 통해서 이렇게 연구된 바들이 있습니다. 안구 내에서도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프로테인들이 침착되어 있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마우스 같은 연구들을 통해서도 알츠하이머 마우스에서 그 안구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들이 보고된 바가 최근에 있습니다. 오큘라 바이오플루이드가 어떻게 좋은 검체가 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뇌척수액을 뽑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뇌척수액을 뽑게 되면은 한 2, 3일은 입원해서 누워 있어야 되고, 이쪽으로 감염이 되면은 뇌수막염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그러한 시술입니다. 따라서 안과적으로 채취하게 되는 이러한 안구 체액은 훨씬 통증이 없고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츠하이머의 다른 진단 툴인 펫이 있겠는데, 펫CT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촬영할 때 150만 원 정도가 소모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훨씬 더 경제적으로 아낄 수가 있고, 죄송합니다. 훨씬 아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검체 채취에서 소량의 플루이드를 비침적으로 뽑아낼 때 더욱더 안전하게 또 경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눈이라고 한 장기는 이 뇌를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뇌질환 연구에서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다른 혈액이라든지 그 외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액체들에서는, 체액에서는 한계가 항상 따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이겠습니다. 오큘라 바이오플루이드, 아까 두 가지 눈물과 방수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눈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물에 관해서는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도 알츠하이머 환자를 이렇게 뇌 영상을 찍다 보니 이렇게 눈물샘에서도 어떠한 양성 소견이 보였다는 것들이 보고된 바가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몇 가지 연구들에서 눈물에 대해서, 눈물 속에서 어떤 알츠하이머 마커를 찾아보고자 하는 약간 프리리미너리한 연구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에서 다 그쳐 있고요. 저희는 저희가 잘하고 있는 프로테오믹스 분야를 통해서 이 눈물에 대해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눈물을 분석해서 그 바이오마커를 채취하고자 뇌 영상도 촬영을 하면서 그와 함께 환자들의 눈물을 채취해서 그 바이오마커를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눈물에서 총 이게 3,000개 정도의 프로테인을 얻어낼 수가 있었고, 사실 눈물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한 5에서 10마이크론 리터 정도로 굉장히 소량이지만, 요새 이제 저희만의 분석 기술, 프로테오믹스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프로테인을 분석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알츠하이머 진행 전에 경도 인지 장애, 그러니까 완전히 알츠하이머로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부터도 정상과의 다른 유의한 여러 가지 프로테인들이 이렇게 발현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를 분석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 완전히 이제 진행을 하게 돼서 진단이 명확한 알츠하이머 환자에서도 정상과 다르게 이러한 여러 가지 눈물 속에서 특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타겟티드 프로테오믹스를 이용하여 또 정상과 경도 인지 장애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눈물을 다시 채취해서 해당 마커들을 재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테인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었고, 이러한 프로테인들은 이렇게 각각 그 정상과 경도 인지 장애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보내서 각기 다른 프로테인의 익스프레션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8개 정도의 프로테인들을 눈물 바이오마커로 도출해내었습니다. 이들이 과연 그 임상적으로 그 알츠하이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자의 인지 점수, 그리고 아밀로이드, 타우, 뭐 이러한 펫 이미지, 그리고 브레인의 손상 정도를 보여주는 MRI 등과의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 결과 이런 식으로 8개 중에서 특수하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에서 아주 유의하게 아밀로이드의 아밀로이드 특수 아밀로이드만 촬영할 수 있는 그러한 펫 소견과 또 타우 소견, 펫 소견, 그리고 MRI 이런 거, 그리고 인지 점수 이런 것들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미지를 보시자면은 환자에서 이런 식으로 브레인 이미지가 점점 안 좋아지는 이러한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는 환자의 경우에서 이러한 눈물에 글루리라는 GLUL이라는 이러한 프로테인이 포지티브 코릴레이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타우펫에서도 타우펫과는 이러한 LCP1이라는 이러한 눈물 프로테인이 뇌 이미징상의 변화와 코릴레이션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콜테카 볼륨 역시 이 LCN1이라는 이런 프로테인, 눈물 프로테인과 코릴레이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이그노스틱하게 어떤 유의성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약 80% 이상에서 이런 진단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과연 이제 동물 실험상에서도 이 유의성을 갖는지를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알츠하이머 마우스 중에서 한 종을 택해서 APPS1이라는 마우스가 이제 보통 15개월 정도 되면은 아밀로이드가 머리에 침착이 되고 마우스 자체도 어떤 신경학적인 행동 인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국제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마우스입니다. 이 마우스를 사용해서 이 마우스의 눈물샘을 분석해 본 결과 환자에서 나왔던 그런 프로테인과 유의하게 동일한 프로테인이 이렇게 유의하게 발현을 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방수 말고 저희 안과적인 바이오 플루이드 중에 하나인 눈 속 안에 이 방수라는 요 아케스 휴머를 분석해 봤습니다. 아케스 휴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눈 안에 있는 체액인데 눈 안에 모든 신경 조직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안쪽에 존재하는 소량이지만 굉장히 눈 안의 상황을 잘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수는 이 주변의 유베아라고 포도막이라고 이러한 부분에서 생성이 되는데 이 유베아로 혈류가 공급되는 것 역시 뇌로 가는 가지 중에 첫 번째 가지입니다. 그리고 눈 안에 클로즈드 스페이스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컨타미네이션이나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이 없고요. 이 눈 안의 방수에 대해서 저희가 프리리미널하게 먼저 분석을 했었었는데 눈 안의 방수 프로테인이 브레인 관련된 프로테옴들하고 관련성이 눈물에 비해서도 훨씬 높았고 이 혈액계에 대해서도 훨씬 많은 그 블러드나 눈물에 대비 이 브레인 관련된 어떤 단백질들이 이 방수 안에 훨씬 많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시행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환자들의 눈 안에 이제 방수를 저희가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의 이 방수를 뭐 아무런 해로운 뭐 위해 없이 이렇게 채취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면서 이 방수 이 체액을 얻게 되었고 이 얻은 체액을 가지고 아까와 같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알츠하이머 외에도 파킨슨, 뇌출혈, 뭐 뇌종양 환자 이런 환자들을 또 같이 분석을 해서 이 양성 대조군들도 같이 보았는데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방수 단백질에서 굉장히 특별히 이렇게 구별되는 이런 식으로 방수 단백질들이 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PCA 플러스상에서도 이렇게 구별되는 양상을 알 수가 있었고 이 여러 가지 뇌질환의 군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 방수의 단백질들을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 각각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알츠하이머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단백질, 뭐 브레인 튜머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단백질, 뇌출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단백질, 뭐 파킨슨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단백질 이런 것들이 눈 안에서 이게 특별하게 발현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증가하는 쪽이고요. 이건 감소하는 쪽이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들을 분석한 결과 이런 식으로 패스웨이 역시 굉장히 구별되는 양상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알츠하이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뭐 시냅틱 시그널링, 커그니션, 너브 시스템 이런 것과 관련된 패스웨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역시 앞서 똑같은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개중의 후보군들을 찾은 다음에 이제 타겟티드 프로테오믹스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라는 ACHE하고 오스테오폰틴이라는 SPP1 프로테인을 이제 더욱 타겟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어떤 통계학적으로 진단 유의성도 확인해 본 결과 역시나 80% 이상의 진단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뭐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같은 경우 역시 이런 너브에 이렇게 시그널링을 주는 이런 시냅스에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들이었고, 그리고 오스테오폰틴 SPP1 역시나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글리아가 작용할 때에 이렇게 나타나는 단백질로 이미 뇌에서 알려진 바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마우스 모델, 이제 알츠하이머 마우스 모델, 트랜스제닉 마우스에서 한번 어떻게 이런 방수들이 유의하게 같이 발현할 수 있는지를, 마우스 방수는 굉장히 소량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분석 기술을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를 분석할 수가 있었는데, 그 결과 마우스 방수 역시 알츠하이머 마우스에서 어떠한 단백질의 프로테인, 그 단백질 발현 자체가 이렇게 와일드 타입 대비 달라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동일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라고 아까 환자 방수에서 나왔던 물질이 마우스 방수에서 나올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고, 마우스의 안구 조직을 보아하니까 이렇게 방수가 발현하는 방수가 생성되는 이 실리아리 바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아세틸콜린 아밀로이드 베타가 침착하는 이러한 알츠하이머 특이적인 병리학적 반응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제 좀 생소하시겠지만 뇌 질환을 눈으로 이렇게 탐색하는 해외나 국내 연구진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작업들을 먼저 이게 선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노벨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